그래서 뭐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가 되게 많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의외로 적습니다. 잠수함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요? 예. 미국, 러시아, 네.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중국. 뭐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하고 그다음에 거기 덧붙여서 일본, 네.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대략 이 정도예요. 잠수함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호주가 원하는 재래식 잠수함,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잠수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은 전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호주가 당시에 86년에 어디 거를 선정해 볼까라고 고민하다가 스웨덴 이제 고틀랜드급이라는 잠수함이 있는데 요거를 좀 키워보자, 사이즈를 키우면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1987년에 너로 결정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최준영 박사와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 특히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이른바 밀떡들, 밀리터리 덕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얘기를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호주, 그래서 네. 오커스라고 이제 네. 부르죠 보면은. 그래서 프랑스제 잠수함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제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한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갑자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저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 호주 잠수함 사업은 뭐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악몽의 연속이라고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물 먹고 간 나라들이 이제 몇 나라 생겼어요. 아, 그래요? 처음 물 먹고 간 나라가 이제 일본이고요. 네. 두 번째 물 먹고 간 나라가 이제 프랑스가 됐죠. 그러니까 물 먹었다는 게 뭔가 호주에다가 자기네 잠수함을 갖다 팔 것 같아서 뭐 열심히 하다가 예. 결국은 실패. 예, 실패를 했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제 원자력 잠수함 기술 협조에 대해서 나섰으니까 네.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은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글쎄 과연 그게 계획대로 잘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커스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AU, 여기다 이제 A에다가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예, UK, UK의 이제 그다음에 US, 예, 네. 오커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오커스라 불러야 되나 오커스라 불러야 되나 했는데 다들 오커스라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호주 잠수함 사업은 거의 한 35년째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네. 이 호주는 어떤 곳이죠? 호주는 거의 대륙이죠. 대륙이죠. 큰 섬. 호주보다 크면 대륙, 네. 호주보다 작으면 섬. 섬. 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대륙의 하한선쯤 되는 나라인데 네. 남쪽에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독. 주변 지역에 보면은 호주, 그 다음에 더 남동쪽으로 있는 그 뉴질랜드 그 두 개 빼고 나면은 올망졸망한 섬나라들밖에 없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호주라는 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네. 커버해야 될 바다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아, 360도가 다 예, 열린 바다고. 열렸으니까. 예, 그리고 작전 거리도 길고. 네. 그 다음에 항구끼리 왔다 갔다 하려고, 자기네 나라에 있는 항구끼리 왔다 갔다 하려고 해도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되니까 네. 뭔가 좀 커야 돼요. 다 배도 좀 수상함도 커야 되고 잠수함도 커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영국제 재래식 잠수함을 들여서 쓰다가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좀 큰 거 만들어 보자라고 그래가지고 1986년부터 장거리 작전용 대형 잠수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호주 내에서. 호주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체 기술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아, 그게 좀 없군요. 호주가 이 제조업 기술이 약해요 생각보다.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주로 자원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네. 이 제조업을 키우고 싶은 욕망은 되게 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 기회로 어차피 돈 쓰는 거 우리 제조업 좀 키워보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하던 해외 직도입 완제품을 그대로 수입하는 거 말고 네.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오고 국내에서 만들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70% 국산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랑 똑같아요. 기술도 축적하고 고용도 창출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 잠수함 만드는 회사들한테 이제 네. 서류를 보냅니다. 우리 이런 거 사업할 건데 너희들 참여할래? 참여하고 싶으면 서류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독일의 하데베라든지 스웨덴 코쿰사라든지 유럽 쪽 주로 그 잠수함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네.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가 되게 많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의외로 적습니다. 잠수함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요? 예. 미국, 러시아, 네.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중국. 뭐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하고 그 다음에 거기 덧붙여서 일본, 네. 그 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대략 이 정도예요. 잠수함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웨덴도 만들었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코쿰사라는 데는 이제 스웨덴 회사예요. 네, 스웨덴도 네. 만들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만들었어요. 아 해양 국가니까. 예. 근데 지금 그 두 나라들은 거의 잠수함 기반이 약화됐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상실했다. 건조 능력을 뭐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안 만드는군요. 이탈리아도 최근에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죠.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호주가 원하는 재래식 잠수함,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잠수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은 전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호주가 당시에 86년에 어디 거를 선정해 볼까라고 고민하다가 스웨덴 이제 고틀랜드급이라는 잠수함이 있는데 고틀랜드급. 예, 고틀랜드급이라는 잠수함이 있는데 요거를 좀 키워보자. 사이즈를 키우면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1987년에 너로 결정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충 이제 너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스펙을 만들어 봐야겠죠. 얼마나 키워야 되나라고 봤더니 뭐 이것저것 좀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재래식 잠수함이 된 거죠. 원자력 잠수함을 빼고 나면 전 세계에서 아주 볼륨이 빵빵한 길이가 한 77m. 이 정도면 큰 거예요. 큽니다 보면. 물론 원자력 잠수함에 비하면 작지만 네. 이 디젤로 운영하는 그 재래식 잠수함이 이 정도 규모가 되면 큰 거죠. 특히나 네. 80년대 중반에는. 그래서 뭐 배수량 이제 배는 사이즈가 무게 총 톤수가 아니고 네네네. 그 배가 밀어내는 물의 양으로 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배수량이라고 그러는데 뭐 한 3,000톤급. 우리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이제 잠수함이 이제 3,000톤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3,000톤급이라고 그러면 3,001톤인가요? 3,999톤인가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3,000톤급 정도 되는 그 아주 큰 잠수함을 만들기로 호주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항속거리가 이제 1,100해리가 11,000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만 킬로, 지구 반바퀴 정도를 갈 수 있을 정도. 그래서 70일 정도 이제 잠수함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특성을 가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주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지켜야 될 면적도 크고 대신 사람은 없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하고 합동 작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게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나라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86년, 87년도 요 당시에 호주가 이제 이런 식의 잠수함 사업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관련 업계에서는 되게 호평이었어요. 호주가 아주 영리하게 사업을 잘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괜히 이제 무장을 뭐 아주 신무기 도입 뭐 이런 거 안 하고 네. 검증된 무기만 딱 검증된 체제만 딱 모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 사이즈만 약간 키워서.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걸 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투 체계 우리로 따지면 이제 OS죠. 운영 체계 OS는 미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소나라고 그러죠. 레이더 같은 이제 음성으로 하는 소나는 프랑스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게 하는 이제 소리를 흡수하는 그 흡음 타일이라고 있어요. 고무나 이런 재질로 만든. 요건 또 영국제. 이렇게 싹 모으면 아주 좋을 거야. 각 나라에서 잘하는 것들 모아갖고 조립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적절하게 잘 감독만 하면 되겠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왜요? 이게 이제 계획은 좋았는데 막상 딱 해보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 스웨덴 코쿰사가 어쨌거나 이 기술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코쿰사는 그동안에 만들었던 잠수함들이 다들 한 1,800톤급, 1,500톤급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3,000톤급이나 되는 이렇게 큰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볼륨 좀 키우면 되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 잠수함을 이제 만들려면 조선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잠수함은 주로 대우해양조선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ASC라고 그래가지고 뭐 오스트레일리안 서브마린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잠수함 제조를 위한 뭐 공기업, 뭐 공사 정도 되는 그거 하나 만든 거군요. 예, 새로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잠수함 건조 경험이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으면 이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가야 되는데 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자꾸 갑질을 이제 시전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코쿰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설계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가지요. 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야, 왜 이렇게 복잡해? 좀 쉽게 만들어봐. 거부. 경험도 없는 애들이.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본거는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이거 지금 집어넣기에는 너무 좁아서 구겨 넣어야 되는데요. 막 그러면 해봐 좀 뭐 해봤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원래는 한 94년 이 정도의 이제 첫 번째 잠수함이 이제 호주 해군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한 1년 반 이상 지난 이제 1996년에 이제 해군에 이제 잠수함이 인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콜린스급이라는 잠수함이 네. 이제 딱 들어간 거죠. 사업 시작한 게 86년이니까 87년이니까 한 거의 10년 걸렸네.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원래. 네. 왜냐하면 사업자 선정하고 뭐 설계하는데 한 2, 3년 걸리고 뭐 만드는데 또 한 4, 5년 걸리고 특히 처음에는 이게 시행착오가 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2번함, 3번함 만들면 점점 빨라지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호주 해군이 이제 기대했던 잠수함을 딱 받아들고 나니까 네. 이게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너무 커서요? 아니요. 결점이 하도 많아서. 하자가 우리 이제 새로 만든 신축 아파트에 딱 야심차게 입주했는데 부품 꿈을 꾸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막 시공 경험이 전혀 없는 데서 만들어갖고 하자 막 뻥뻥 나는 아파트 생각해 보면 정말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벽 갈라져 있고 벽 갈라져 있고 막 화장실 물 안 빠지고 보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호주 해군도 처음엔 참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니까 차차하게 고쳐가면 되지. 네. 라고 했는데 이제 2번함, 3번함이 이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보면 아니 첫 번째 함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고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못 고치면 빨리라도 갖다 주던지 라고 했는데 뭐 사업 기간은 더 늘어지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래서 해군이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너희들에서 만든 잠수함 우리 인수 거부. 군에서요? 예.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뭐 나라에서 만든 건데 그럼 뭐 어떻게? 왜냐면은 이제 이거를 인수한다고 사인을 딱 하는 순간 책임이 이제 해군이 알아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호주 정부가 나섰습니다. 네? 호주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호주 사람들한테 맡겨봐야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인 영국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맥킨토시 프리스콧이라는 요 두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이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예,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잘해요. 뭔가 다른 나라에 사고가 생겼다. 네. 그러면 수습하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고 보고서 플러스 말 몇 마디 해주고 비싼 돈을 받아가는 걸 정말 잘합니다. 뭐 컨설팅 같은 거. 그렇죠. 네. 우리나라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영국에 왔어요? 성수대교 이제 다시 복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 복구하는 감리를 영국 회사가 맡았어요. 그래요? 아주 까다롭게 해가지고 다들 치를 떨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 1999년에 호주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 콜린스급 사업을 일시 동결하고 이제 영국 전문가를 이제 초빙을 했습니다. 일단 올스탑. 예, 올스탑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맥킨토시 프리스콧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례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사례들. 그렇죠.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뭐 가령 이를테면 프로펠러. 잠수함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프로펠러잖아요. 추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스웨덴에서 당연히 프로펠러 모델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 다음에 이 잠수함 프로펠러 만드는 건 되게 어려워요. 뒤에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하이 스큐드라고 그러는데 아주 이렇게 각도가 크게 꼬여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소음도 안 나고 공기방울도 캐비테이션도 안 생기는 건데.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중공업이 한번 처음에 시도했다가 막 온데 막 하자가 생겨가지고 결국 뽑아내고 다시 독일제로 이제 바꾸고 뭐 그런 일도 있는데 일단 스웨덴에서 그러면 프로펠러 설계를 해요. 근데 프로펠러라는 거는 그 배의 크기, 모양, 맞게 되겠죠. 이런 걸 다 고민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프로펠러부터 먼저 설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체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출력도 더 강해졌어요. 엔진 출력도. 프로펠러에 맞게? 아니죠. 프로펠러는 생각 안 쓰고. 배 크기에 맞게. 배 모양이 이렇게 이를테면은 뭐 밋밋하다가 위에 뭔가 이렇게 뭐 하나 두 개 더 붙이고 이제 이러면은 저항이 달라지고 이제 되게 잠수함이 인감해요.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맞춰가지고 이제 프로펠러를 다시 설계하고 실험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는데 이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만들 때 신경 쓸 걸 못 쓰고 배 모양은 따로 놀고 두 개가 따로 놓아서 붙여놓으니까 이게 이제 덜덜덜덜덜. 예, 이런 상황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방울, 캐비테이션이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막 구멍이 뻥뻥 뚫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문제 그 잠수함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용접을 잘 못해요. 호주가? 예.
아니 용접도 꽤 기술이죠. 아, 용접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용접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잠수함 내부에 있는 배관이 막 펑펑 터져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잠수를 하면 이제 당연히 밑에 쪽에 해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관들에 압력이 걸리는데 예. 이게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멀쩡하게 잠수했던 잠수함이 갑자기 막 어뢰를 맞은 것도 아닌데 바닷물이 막 밀고 새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이제 바깥쪽 뭔가를 바꿨는데 거기에 맞춰서 안쪽도 바꿔야 되는데 아. 말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포르쉐 문짝에 람보르기니 본체 뭐 이렇게 좋은 거 갖다가 붙이긴 했는데 예. 이게 맞질 않는 거군요. 그래서 이 군용 무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은데 뭘 막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항공기 같은 경우도 네. 요거 하나를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바꾸면 도대체 어디까지 바꿔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일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설계 때 네네네. 내가 요거를 요만큼 사이즈를 키워. 그러면 자동으로 다른 애들이 이렇게 알아서 바꿔줘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고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되는데 이 당시는 다 손으로 네네. 하던 시절이니까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를 바꾸면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것들을 검토를 안 했던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성능도 부족해요. 성능은 괜찮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이게 우리가 처음 만드는 이렇게 큰 걸 만드는 거니까 네. 또 조심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갔구나. 보수적으로 또 판단을 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음. 정작 엔진 출력이 또 생각보다 부족하니까 이 평소보다 한 원래 100의 힘이 있으면 한 80만 써도 이렇게 여유 있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맨날 110, 120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고. 예,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엔진을 이제 디젤 엔진을 돌리면 연료 탱크가 비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가벼워지잖아요. 네. 그럼 잠수함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바닷물을 집어넣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이제 밑에는 물이 차고 위에는 기름이 계속 뜨겠죠. 가벼우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게를 맞춰가면서 위쪽에서 적절하게 기름만 뽑아내가지고 사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막 섞이진 않고 네네. 이것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네. 이 엔진에 바닷물이 막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연료에. 예, 아, 그러면 이건 뭐 주유소에서도 큰일 나는데. 혼유죠 보면. 다행히 디젤 엔진이니까 좀 낫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막 찾아보니까 이 네. 좋은 걸 좋게 딱딱딱 뽑아가지고 체리 피커하는 식으로 했는데 아,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운영 체계, 오퍼레이션 체계는 미제 러겔사 제품으로 했는데 이거는 미국 원자력 잠수함도 쓰는 거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소날은 프랑스제인데 둘이 안 맞아요. 뭐 그렇겠죠. 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주가 능력이 있으면 두 업체를 불러가지고 적절하게 조율도 하고 직접 너희들끼리 이야기가 안 되면 우리한테 알려줘. 뭘 하면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납품했습니다. 사인하시죠. 그러면 예. 사인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보면은. 이것도 만들어본 경험이 있어야지 또 그런 것도 시키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1980년대다 보니까 이제 네. 미국, 유럽이 또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뭘 만들어보는 경험이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드웨어 두 개를 떡 받아놓고 이걸 이제 합쳐야 되는 거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합쳐놓고 보니까 뭐 극단적인 성능 저하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닷속에서 소나가 뭔가 물건을 탐지했어요. 네. 저 앞에 뭔가 있어. 탐지를 하면 사람들 눈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또? 한 5분쯤 걸려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영국 애들이 이제 보고서 쓴 걸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영국 친구들도 아니 우리는 문제점만 알려줄 테니까 고치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근데 아마 미국에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SOS를 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가서 그래? 그럼 우리가 좀 봐줄게라고 보려니까 야 자료를 좀 다 줘봐. 그래 우리가 검토하지. 그랬더니 정작 설계를 담당했던 코쿰사는 또 이 거부를 합니다. 자료 주는 우리 걸. 기업 비밀이니까. 아이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계약 다 해지. 다 하고. 돈 그냥 날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잠수함을 이제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네. 스웨덴 너 이제 손 떼라고 네. 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정식으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다시. 네. 그래서 거의 잠수함을 새로 만들다시피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미국이 와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야 이 한심한 놈들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거는 뭐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짬뽕은 잘 안 되겠고 그냥 미국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그 OS 체제도 뭐 미국
걸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잠수함 형태도 야 이렇게 만들면 시끄러워가지고 바닷속에 락밴드야. 바닷속에 락밴드.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요? 뭐 새로 만들 수는 없고. 네. 그러면 거기다 유리 섬유로 이렇게 형체를 잡아가지고 부드럽게 유선용으로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온갖 거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네네. 다 뜯어 고치고 나니까 이제 쓸만한 대충 성능적으로는 쓸만한 게 됐어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래놓고 나니까 사업비가 이제 39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이제 뛰는 거죠. 미국이 한 10억 달러 받아가니까. 네.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를 더 붙여놓으니까 처음에는 한 42명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58명으로 이제 한 16명 가까이 이제 증원이 되는 거예요. 인력이 잠수함에 타야 되는 사람들. 네네네. 그러니까 잠수함은 원래 컴팩트하다 보니까 대충 아무데나 막 찡겨서 자거든요. 근데 거기다 16명을 더 태운다 생각하니까 이제 거주 공간이 이제 열악해지는 거죠. 네. 뭐 우리나라 장보고급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보통 시내버스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근데 거기에 성인 남자 한 40명이 들어가서 지낸다 생각하면 거기서 잠을 자야 돼요? 잠자고 먹고 자고 뭐 화장실도 가고 다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럼 거의 뭐 서랍에 사람 넣듯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핫베드라고 그러죠. 핫베드. 핫베드? 예. 그러니까 한 침대를 잠수함은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네. 한 침대를 2명 또는 3명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요? 예. 느긋하잖아요. 남들이 자다가 일어나는 침대 들어가면. 별론데. 예, 별로죠. 거기다가 화장실은 하나니까 다 변비 환자들 이제 되시는 거고 되게 힘들죠. 네네. 그래서 이 콜린스급도 처음에는 우리 작전 멀리 해야 되니까 공간을 넉넉하게 배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6층 침대. 6층 침대요? 6층 침대. 맨 밑바닥은 진짜 너무 싫겠다. 맨 밑바닥은 바닥에 붙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다들 이제 촘촘히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70일씩 작전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해진 거고 그러면 이제 뭐 50일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줄어들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잠수함이 멀리 가야 되는데 호주 잠수함들은 가는데 시간 다 쓰다 보니까 정작 거기서는 얼마 일을 못하는구나. 일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이제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래가지고 뭐 이 2010년도 이제 한 10년 전에도 이제 이번함이 작전하다가 엔진 결함이 생겨서 왔더니 돌아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네. 다른 잠수함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6척을 가지고 3교대를 운영을 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해군이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뭘 도입을 하면 3척, 6척, 9척 뭐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해요. 3의 배수로? 네. 그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3분의 1은 가서 작전을 하고 있고 3분의 1은 여기서 훈련하고 또는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정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당시 2010년쯤 돼서 들여다보니까 한 척만 운행 가능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50억 달러 5조 원 넘게 썼는데 이게 이제 호주 달러니까 좀 쌉니다. 예, 좀 싸긴 합니다. 보면 호주 달러가 한 800원 정도 하니까 한 4조 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여기저기를 땜빵으로 고쳐놓고 나니까 유지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한 호주 달러로 한 1억 정도 드는 걸로 했는데 한 800억 해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한 3억 달러 정도 한 2,400억 정도씩 들어가요. 3배가 들어요. 예.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6단 침대에다가 막 열악해지니까 나 안 해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급도 낮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고도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또 이탈하고 뭐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호주 해군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너스를 막 줍니다. 그래서 붙잡아 놔요. 그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다 인건비니까 유지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에 제대로 굴리지도 못하는데 배는 계속 바다에 둥둥 떠 있으니까 반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 도저히 이 잠수함 가지고 고쳐서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잠수함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렇죠. 뭐 다른 나라들은 40년도 잘만 쓰던데 우리 건 도저히 그렇게 안 되겠다. 이거 고쳐 쓰느니 내가 사자. 새로 하자. 신병으로 사자.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잠수함을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검토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 C1000이라는 이제 사업을 결정합니다. 뭐 C1000라고 읽어야겠죠. 야심차게 한 30조 원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30조 원? 예, 30조 원 정도 들여가지고 12척. 그래서 세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 돈 쓸 거면 이렇게 화끈하게 썼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화끈하게 못 써가지고 아마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요구 사항들이 많아집니다. 잠수함에 기대하는 게 많은 거죠. 돈을 그 정도 쓰면 뭐 대잠, 대수상 넘어가고 이제 지상 타격
그다음에 정보 수집, 감시, 뭐 기뢰전, 뭐 특수부대 탑재,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이 정도 할 거면 원자력 잠수함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집권하던 그 노동당 같은 경우가 원자력 우리는 탈핵이야. 아, 원자력은 안 쓴다? 원자력은 안 써. 라고 해서 아, 이거 원자력 아니면 골치 아픈데 라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야,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이거를 사는 게 아니고 리스를 하면 어떨까? 아, 임대형식으로? 임대로. 그래서 이 원자력 잠수함도 리스가 돼요. 아, 그래요? 인도가 러시아한테 리스를 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호주도 미국으로부터 이제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을 좀 리스를 해볼까라고 해서 의사 타진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호주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따져 보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제 그 호주 정부의 회계 담당자들이 와서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보니까 야, 니들은 배 굴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배 왔다 갔다 하는 건 생각하는 거지, 전체 유지 비용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라고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 이제 치웁니다. 치우고 나니까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국내에서 건조합니다. 전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돌고 돌아 이제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 그러면? 네, 또 그런 거죠. 보면은. 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래도 잠수함을 이제 저 잠수함을 더 이상 굴릴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사업을 하자. 그래서 2011년 12월달에 다시 이제 독일, 프랑스, 뭐 스페인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요구서를 보냅니다. 자, 우리 새로 잠수함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은 이런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회사들은 또 호구 잡았다고 하겠네 또. 그렇죠. 그래서 또 호구 또 오셨네 보면은 이 호구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잡아드실까.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그래서 당시에 이제 호주의 계획은 네. 2014년까지 이제 주 계약자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12척을 건조를 해서 다 대체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뭐예요? 소는 누가 키우냐가 아니고 네. 잠수함은 누가 만들지? 만드는 거? 네, 만드는 거. 그때 한번 해본 애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ASC라는 애가 있는데 걔네들은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또 일감 없으면 우리 다 죽어. 응. 죽일 거야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야, 쟤네들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했던 하도 거. 피를 봐갖고. 그래서 오죽하면 호주 국방부 장관이 ASC에는 카누도 못 맡겨.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사퇴를 하는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정도였는데 ASC는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해. 누구나 다 처음 있는 건데. 그렇죠. 실패 좋아.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걸 우리는 뼈 아프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반성했으니까 저렴하고 좋은 잠수함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사이에 이제 점점 이제 그 계획이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 운용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정보 수집 기능도 좋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유럽제 가지고 이거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콜린스급 잠수함을 그나마 고치는데 이제 미국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합동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우리가 미국이랑 같이 여러 가지 작전할 거면 미국이랑 시스템이 똑같은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랑 되게 이 맹방이고 가깝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군사적 협력으로 보면 사실 아직 갈 레벨이 상당히 멀어요. 미국, 일본이나 미국, 호주가 훨씬 가깝죠. 미국, 호주는 어느 정도냐면은 호주 군 이제 장교들이 펜타곤에서 근무해요. 그냥 옆에서 그냥 옵저버로 가서 이렇게 옆에서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같이 책상 하나 놓고 같이 일해요. 호주 국적인데. 네, 호주 국적인데.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아프간 전쟁이 막 계속 길어지고 어려워질 때 이 호주군 친구들이 이제 그 작전 계획도 바꾸고 네. 대게릴라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 그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호주에다가 그냥 얘 파견이 아니고 우리 넘겨줘. 그러면 안 돼? 막 이 정도로 할 정도로 네네, 되게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제를 써야 되는데 근데 미국 애들이 딱 재래식 잠수함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만들고 유럽 친구들은 보다니 지난번에 하는 거 보니까 영 시원찮은 것 같고 안 좋은 추억이 있고 왜냐면 유럽 잠수함들은 좀 작아요. 사이즈가 한 1500톤급 뭐 네네네. 커봐야 2000톤급인데 우리는 해보면 또 3500톤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의 친구가 옆에서 조용히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일본. 일본? 예.
일본 뭐 거리도 가깝고 그렇죠. 일본도 꽤 잘 가깝고. 만들죠. 그래서 일본이 호주한테 똑똑 두들깁니다. 야 너희들이 고민하는 거랑 우리가 고민하는 거랑 비슷해. 왜? 그리고 호주가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일본도 해안선이 엄청 길잖아요. 섬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될 바다 면적이 되게 넓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잠수함은 생각보다 커요. 대형 잠수함이. 네네. 뭐 일본 잠수함이 대형화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뭐 어쨌거나 커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자 일본이 이제 호주한테 제안하는 거죠. 야 너희들 유럽에 맡겨봐야 또 페이퍼워크야. 너희 또 저기 막 카다로그만 보고 샀다가 또 난리 칠래? 우리 일본 해군 잠수함들은 일본 해상 자위대 잠수함은 다 실물로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있어. 원하면 타봐. 시승 가능.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다 야 우리가 미국이랑 같이 맨날 저 북태평양에서 같이 작전하잖아. 그러니까 시스템 똑같아. 그래서 호주가 이제 이때부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완제품으로 그냥 확 사버릴까? 예. 일본 거를.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일본 거를 완제품으로 싹 사면 일본도 처음 수출하는 거니까 쟤네들이 분명히 싸게 팔 것이고 그러면 쟤네들은 일본이랑 미국은 그동안에 합동작전도 많이 해봤으니까 네. 뭐 운영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괜찮네요. 뭐 그리고 거리도 유럽보다는 일본이 호주 입장에서 보면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AS도 괜찮고 그 다음에 작전 해야 될 지역들 뭐 남중국해나 이 남태평양 지역도 일본도 같이 작전할 수 있으니까 네. 시스템이 같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됐으면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일본 거 수입. 일본 수입. 네. 그래서 일본 만만세를 외치고 갔을 텐데 그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런 일은 잘 우리 현실에서는 벌어지지 않죠. 네. 예. 그러면 호주가 지금 일본 걸 살까 말까 그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그렇죠. 살짝 그럼 저희는 쉬었다가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일본 걸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그 정답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이제 바다 밑으로 저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